아, 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 12년 정도 일을 하다가 한 1년 반 전에 LG전자에 조인을 하였습니다. 그 폭스바겐도 금속 노조 바탕으로 이제 공장 문화가 굉장히 강한 제조업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IT의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어서 좀 그런 체질 개선이 좀 LG전자와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 저도 첫 세대 디자이너로 이제 갔던 어떤 그 프로세스랑 시행착오를 제가 겪었던 거라서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폭스바겐 그룹은 뭐 부카티나 뭐 람보르기니, 아우디 이런 여러 가지 12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은 약간 LG 지주회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 위에 상위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회사가 있는 개념이고요. 원래는 IT를 이제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SAP에 보통 외주를 주다가 뭐 카쉐어링이나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커넥티드카 이런 식으로 IT가 자동차에서 너무 중요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외주를 주면 안 되겠다. 이걸 내재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유러피안 그린딜이라고 해서 35년부터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는 무조건 전기차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푸시로 인해서 이제 폭스바겐이 대대적인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은 IT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카 IT라고 해서 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자동차 이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IT가 이제 그 나머지인데요. LG 전자로 따지면 뭐 업무 혁신이랑 그다음에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는 CTO가 이제 두 개가 결합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자동차 공장의 디지털화, 자동화 뭐 이런 전반적인 회사의 DX를 이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저는 엔터프라이즈 IT에서 왔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IT가 조금 딱딱할 것 같은데 약간 인재 유치도 해야 되고, 없었던 인재이기 때문에 인재 유치도 해야 되고, 또 비용이 이제 좀 이런 개발자분들도 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좀 비용의 효율화 이런 것 때문에 본사와는 조금 다른 운영 정책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에 본사가 있고 베를린이나 뮌헨처럼 소프트웨어 학교가 좋거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거나, 또는 포르투갈이나 뭐 바르셀로나, 뭐 스페인 아니면 멕시코, 인도처럼 약간 인건비가 싼 곳에 이렇게 거점 오피스들을 만들어서 IT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구성원의 역할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앞서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베를린에 위치한 폭스바겐 그룹의 실제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착수를 하면 이렇게 네 가지 기본적인 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자,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그 다음에 좀 시니어 개발자이셔서 이제 아키텍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이렇게 좀 개발자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있는데, LG전자는 기획과 디자인이 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폭스바겐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서치를 하고 키피처를 만들고 이런 기획에서부터 뭐 UX, 그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로 그리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리는 UI, 그거를 이제 옷을 입히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GUI까지 이렇게 풀스택 디자이너들이 보통 있고요. 풀스택 개발자는 많이 없지만 거의 디자이너는 이제 풀스택 디자이너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가 있습니다. LG전자에는 PMO라고 해서 PO랑 PM이 합쳐진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전 회사에서는 좀 이게 많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PO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내는 사람입니다. 보통 그 프로젝트를 이제 요청한 부서에 있는 이제 예산을 내는 사람이고, 제품에 대해서 파이널 콜을 하는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과 스크럼 마스터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롤은 비슷해서 둘 중에 하나만 보통 있습니다. PM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매니징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일정, 이해관계자 조율을 하는 사람이고요. 스크럼 마스터는
PM과 비슷한데 조금 서번트라고 할까요? 조금 이런 서번트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프로세스의 실행을 좀 보장하는 뭐 미팅을 오거나이즈를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듣고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좀 이런 역할을 하는 스크럼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그다음에 디자이너, PO, 그다음에 PM이나 스크럼 마스터 이렇게 네 가지 롤로 해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고요. 이 위쪽에 있는 분들은 잡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을 끝내는 게 이제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발산을 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유저를 생각하고 제품의 비전을 생각하고 이런 기능이 좋나 저런 기능이 좋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 좀 이렇게 좀 친하기도 합니다. 보통 다 같이 소통을 하는 개발 툴은 기본적으로 자이라를 씁니다. 그래서 지라로 이제 그 개발 프로세스를 이제 보통 메인으로 하고 소통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합니다. 개발자랑 디자이너는 좀 더 유연한 툴을 씁니다. 피그마를 통해서 이제 일에 대한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슬랙이라는 걸 쓰는데요. 슬랙이 조금 비싸서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데 슬랙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얘기를 하다가 누가 대화에 끼어들면 그 대화가 막 위로 올라가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슬랙 같은 경우는 그 세부 채널들이 되게 쪼개기가 쉽고 뭐 프론트 엔드 안에서도 뭐 이 버튼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트래킹이 쉽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복잡해지고 팀이 커질수록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슬랙이 훨씬 더 뭐 물어본 걸 또 물어보지 않는다든지 좀 이런 좀 장점이 있어서 슬랙을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슬랙이 되게 이모티콘 같은 거를 좀 활발하게 쓰게끔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날 일도 있고 이런데 슬랙이 훨씬 좀 개인 퍼스널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나를 표현하기가 좀 쉬워서 좀 많이 선호되는 툴입니다. 이제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하면은 프로젝트 착수를 합니다. 프로세스는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A타입은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처음에 부서 간의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요. LG전자 CTO도 코스트 센터인데 폭스바겐도 그 기술 조직은 코스트 센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돈을 내야지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팀을 구성을 한 다음에 리서치를 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스케치를 해서 뭐 개발을 하는 약간 이런 이제 구조인데요. 이것보다도 B타입을 이제 주로 많이 합니다. B타입은 처음에 DNF라고 해서 디스커버리 앤 프레이밍 워크라고 해서 소수의 인원, 그러니까 PM, 개발자, 디자이너 중에서 리더들만 딱 들어가서 이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맨 처음에 투입되는 부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소수의 정예 부대가 투입이 돼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좀 진입 경로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들어오는 약간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소수의 좀 잘하는 좀 시니어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좀 이 가능성을 좀 보고 이게 우리 팀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좀 어느 정도 솔루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셉션 단계에서 이제 전체 팀을 온보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팀에서 이제 팀을 구성을 이제 어떤 사람이 붙어야 될지 팀을 구성을 하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솔루션을 검토를 하면서 점점 발전을 시키고 여기에서 팀도 설립하고 예산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MVP 기간도 하고 개발 환경도 구축하고 하면서 이제 이쪽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벨롭먼트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폭스바겐이 어떤 식으로 조직이 운영되는지도 볼 수 있는데요. LG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타스크 팀, 뭐 팀 이렇게 해가지고 팀이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폭스바겐의 IT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풀, 디자이너 풀, PM 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좀 사람들이 투입됐다가 해처모여했다가 다시 팀으로 돌아가고 좀 이런 매트릭스 구조로 일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매트릭스로 하면 리포팅 라인이 좀 복잡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스크럼이라는 개발이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워터폴 개발이랑 에자일 개발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워터폴은 위에서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큰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좀 혼돈은 없는데 중간에 돌아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서 좀 유연하게 이제 에자일이 요새 유행을 하고 있고 에자일의
방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스크럼이라는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스크럼은 이제 커다란 테마가 있으면 얘를 좀 작게 쪼개는 거예요. 뭐 추천 기능, 서치 기능 이런 식으로 작게 쪼개서 그 안에서 서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백로그를 또 쪼개는 겁니다. 백로그라는 거는 유저 스토리 리뷰가 끝나서 개발자들이 이제 착수를 막 바로 하면 되는 티켓이고, 아이스박스는 중요하기는 한데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루어야 될 주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로그에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프린트를 하는데요. 스프린트는 우리가 한 달, 1분기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이 스크럼을 할 때 이제 단위가 되는 어떤 그런 그 단위가 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스프린트는 보통 2주를 잡는데요. 그러니까 두 스프린트를 했다고 하면은 한 달을 개발을 한 겁니다. 한 스프린트 2주이니까 두 스프린트면 4주, 세 스프린트면 6주가 지나간 건데요. 이 한 스프린트 동안에 이제 이것들을 계속 돌리면서 결국에 2주가 지났을 때 각 스프린트 끝에는 동작하는 작은 덩어리의 소프트웨어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2주 동안 소화할 수 있는 걸로 잘게 쪼개서 이 스프린트를 계속하면서 마지막에는 동작하는 작은 소프트웨어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이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딥다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요청을 해서 받은 이제 티켓인데요. 실제 이건 자이라는 아닌 것 같고 지라랑 비슷한 티켓인데, 여기 티켓을 적은 걸 보시면 as 율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율리아라는 사람인데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율리아라는 것이 가상 페르소나,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쓸 유저의 이름입니다.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유저 타입이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게 개발자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유저가 여러 명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제품을 쓰는 유저들의 고유의 이름을 다 정의를 해놔요. 뭐 피터는 개발자고, 율리아는 디자이너고, 뭐 벤자민은 PO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 프로덕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름을 정해놓고 티켓을 쓸 때는 반드시 그 가상 페르소나의 이름을 씁니다. as 율리아, as 피터 그렇게 써야지 개발하는 모든 팀이 이 피처는 그 피터가 쓰는 그 키피처구나, 이거는 벤자민이 쓰는 거구나 하면서 그 맥락에 대해서 바로 떠올리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상 페르소나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은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티켓이, 이 하나의 티켓이 이게 완성이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데피니션 오브 던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걸 완성이라고 보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given,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인 거죠. 내가 율리아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파트 넘버를 보고 있는데 그때 when 사이드바가 켜졌어. and 그리고 내가 다른 컨텐츠를 클릭을 하면은 then 그러면 컨텐츠가 쌓여. and 그러면 사이드바가 50대 50으로 나눠져. 이런 식으로 약간 코딩하듯이 율리아가 기본 어떤 환경에서 and then 뭐 when and then and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피처가 개발이 되고 나서 요거 순서대로 딱 똑같이 해보고 이게 다 맞다 싶으면 이 티켓은 완료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플래닝은 보통 월요일에 합니다. 월요일에 하고 스크럼 마스터나 PM이 주관을 하고요. 시니어 데이터, 시니어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핵심 멤버가 들어와서 1시간 정도 플래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스프린트를 시작을 합니다. 스프린트는 매일매일 아침에 데일리 스탠드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매일 아침,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토요일은 빼고 매일매일 이제 아침 15분 정도 이제 이제 스탠드업을 하는데요. 보통 미팅을 할 때 말하는 사람만 보통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전원이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은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할 거야, 딱 이것만 얘기합니다. 보통 15분이면 다 끝나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스프린트 동안에는 개발자가 그 티켓을 이제 클리어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디자이너랑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합니다. 이거는 피그마를 이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메뉴 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웹사이트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면은 뭐 위에 홈, 뭐 제품, 마이 페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메뉴 트리들을 이제 시각화를 해놓은 건데, 여기를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하나하나를 보면 이런 UI, 이제 옷이 입혀지지 않은 UI 유저 프레임워크에
디자이너들이 상세하게 그 이제 정보를 달아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놓쳤던 플로우가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한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한 방에 모든 플로우를 다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디자인은 한 90% 정도를 하고 10%는 개발을 하면서 개발자들과 다 완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에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플로우가 있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계속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너무 심하면은 그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백 플랜 같은 것도 디자이너가 계속적으로 하고, 이제 GUI 같은 것도 피그마는 GUI를 되게 보기 쉽게 돼 있어요. 뭐 해시 값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보기 쉽게 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두기도 하면서 이 스프린트 기간에는 개발자랑 디자이너가 피그마와 슬랙을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합니다.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그 Four Eyes Principle이라고 하는데요. 네 개의 눈의 원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칙입니다. 저는 이게 약간 럭셔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보통 이제 폭스바겐에서는 한 티켓에 2명의 개발자가 그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단한 티켓이 아니면 보통 한 티켓당 2개의 개발자가 배정이 되는데요. 페어링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드라이버, 한 명은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좀 거시적으로 좀 전략적 아키텍적인 피드백을 주고 다른 한 명은 실제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한 명은 코딩을 하고 한 명은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 방식인데 퀄리티 검수랑 개발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티켓에 대해서 나는 경험이 없는데 저 사람이 경험이 많으면 야 나랑 페어링 하자 해서 좀 그거를 하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이서 하나의 티켓을 이제 클리어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프린트가 월요일 플래닝하고 목요일까지 하면은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둘째 주 목요일 날에 스프린트 리뷰를 합니다. 자이라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투두에만 다 티켓이 있다가 개발자가 시작을 하면은 이제 프로그레스로 옮깁니다. 그러다가 뭐 데이터가 올 게 안 와서 온홀딩을 했어. 그러면 온홀딩으로 넣었다가 다시 데이터가 도착하면 인프로그레스를 했다가 다 하면은 개발자가 이거를 테스팅으로 이제 넘겨요. 그러면은 그 각 티켓마다 누가 봐야 되는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디자이너가 봐야 되고 어떤 거는 PM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까 보신 그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 있잖아요. 그거대로 이제 리뷰어가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 맞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티켓에서 패스를 누르고 그러면은 이제 이 최초의 티켓을 작성한 스크럼 마스터나 PM이 이 티켓을 보고 이제 마지막에 던으로 넘기면은 이 티켓 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가 끝났을 때 투두가 하나도 없고 던의 모든 티켓이 옮겨져 있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프린트 리뷰를 한 그날 보통 스프린트 그 레트로 리스펙티브를 합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 좀 미팅이 많아요. 뭐 리뷰도 거의 1시간 걸리고 이거는 더 오래 걸립니다. 거의 9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약간 그 2주 동안 스프린트를 진행을 하면서 좀 보충을 하거나 서운했던 그런 마음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요. 미로라는 걸 사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 뭐 리사, 아미어 이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시작할 일, 그만할 일, 계속할 일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한 5분 정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명씩 나와서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포스트잇을 나는 이 일은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이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 계속 해보자. 야, 우리 이건 그만해야 돼.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붙인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액션 아이템이라고 해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사항들은 또 인원을 배정을 해서 그 다음 스프린트에 또 팔로우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감정 공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분명히 화나거나 서운하거나 고마운 일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셀러브레이션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LG전자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좋은 점도 많고 좀 정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한편으로는 좀 셀러브레이션을 좀 덜 한다고 할까요? 좀
축하하고 좀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훨씬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때 그때마다 좀 털어버리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셀러브레이션 많이 하고 이런 문화가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프린트 리뷰를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의 스프린트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스프린트 플래닝을 하고 2주 그 차주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거 끝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껏 뭐 폭스바겐 IT가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보통 프로세스 A, B 타입으로 어떻게 착수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워터폴과 대비되는 애자일 방식에서 스크럼이라는 것은 어떤 플로우를 따르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애자일 스크럼 개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시행착오와 개선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스크럼은 태생적으로 PO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PO가 자기의 롤을 유저와 혼동을 하거나 PO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프로젝트 전체가 산으로 갈 방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확률이. 그래서 그 PM이 잡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PO가 너무 발산을 할 때 제발 이러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유저와 본인이 혼동을 할 때 디자이너가 네가 PO기도 한데 유저는 아니야 라고 견제를 하고 좀 이런 식으로 PM과 디자이너가 PO 옆에서 그 역할에 대한 보조와 견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크럼이 태생적으로 PO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티켓을 분할하는 단위입니다. 스프린트는 플래닝을 했으면 그거를 완료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티켓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는 개발 순위에서 미루거나 그 티켓을 너무 세분화해서 쪼개는 거예요. 왜냐하면 티켓을 하나를 썼는데 그게 보기에는 하나인데 이게 2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개발자들은 그 티켓만 2주 동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조금 동기부여를 하려고 좀 개발 티켓이 어려운 거를 좀 개발 순위에 좀 미루거나 아니면은 더 쪼갤 수 없는데 그 큰 티켓을 자꾸 쪼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큰 피처를 너무 A, B, C, D로 다 쪼개다 보면은 그리고 그거를 나눠서 그 개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무슨 티켓이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피처였는지 결국에. 그래서 좀 그런 전체 피처 덩어리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작성하는 PM이나 스크럼 마스터가 이 티켓의 적절한 단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긴 좀 힘드니까 이제 디자이너랑 개발자들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피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팅이 많아요. 이 스크럼이 문제는.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미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랙 같이 좀 대화 채널 그 커뮤니케이션에 소통을 할 때 좀 툴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제 스크럼 중에 추가 프로세스 시간 확보입니다. 스프린트라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만들어진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개발해야겠다고 하면은 그거를 예측을 해서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가설이 필요한 디자인이나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그 가설을 중간에 다시 검증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스프린트가 애자일이라고는 하는데 그 스프린트 자체는 되게 엄격하거든요. 약간 워터폴처럼 딱 플래닝을 하면 그걸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스프린트의 그 돌아가는 루틴 자체는 꽤 엄격해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 애자일 한 척하지만 그 자체는 되게 엄격해요. 그럼으로써 애자일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그 데이터 과학 같이 좀 가설을 바탕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추가 프로세스 시간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스프린트가 엄청 밀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디자인이나 이 데이터 과학 쪽은 소프트웨어보다 두 스프린트, 그러니까 4주 이상 조금 선행으로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에 추가 프로세스가 필요할 때 좀 시간을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따라오는 그 시간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점이 좀 필요하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스크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탓하지 않기.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다 보면 디자인은 개발이 안 해준다고 하고 개발은 디자인 일정이 밀렸다. 너무 어렵게 했다. 뭐 개발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탓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저도 인도 개발자랑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개발을 해봤지만 이게 한 번 그 깨지면은 되게 회복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리고 그 중간에 구성원을 변경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온보딩 하는 것도 너무 일이라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의 그 스피릿을 해치는, 그러니까 서로 약간 탓하는 분위기가 시작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방법론과 상관없이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뭐 폭스바겐에서 이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서 어떤 과정에 어떤 롤로 어떤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 안에서 뭐 Four Eyes Principle이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것들 얘기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럼의 시행착오와 개선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야 전문위원님께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스크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방법론 자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지금 이제 전체 프로젝트 운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스프린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2주라는 그 엄격한 시간을 밀리는 경우도 저희도 해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때는 그러면은 그런 캐치업 플랜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게 지연됐을 때 이런 뭐 교육이나 어떤 캐치업 플랜은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폭스바겐에서는.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그 프로세스를 모르는 채로 시작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센터에 이제 입사를 하면은 이런 것들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이제 모르는 인플로이는 없고,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밀리는 거는 그거는 사실 스프린트 플래닝을 잘못한 거죠, 사실 그거는. 그래서 스프린트 플래닝이 이제 잘 하는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 매니저나 아니면 스크럼 마스터가 좀 그 프로젝트 테크니컬 PM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노련한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안 붙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이 없다 보면 스프린트를 뭐 16 스프린트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밀리면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플래닝을 잘하는 노하우가 결국 되는 것 같고, 사실 추가 근무는 잘 없기는 해요. 이렇게 뭐 밤을 새서 티켓을 다 클리어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해서 이제 플래닝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페어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이 밀릴 것 같으면 이제 시니어들을 많이 붙여서 주니어들이 이제 시니어랑 같이 개발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프린트 리뷰를 할 때 티켓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남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개발팀의 성숙도가 좀 낮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좀 붙지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폭스바겐이나 전자나 다른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충분한 인력 리소스가 없이 프로젝트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업무를 그 뭐 플래닝을 해도 결국 이벤트성으로 들어온 업무들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그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도가 낮으면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폭스바겐에서는? 그거는 외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 개발자 분들이 그 가격은 되게 경쟁력이 있는데 되게 공수가 많이 들어요. 그 굉장히 이제 프로액티브, 그러니까 A를 물어보면 그 딱 A를 하시고 뭐 좀 A랑 관련된 것들을 좀 봐주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인도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좀 주니어들이 좀 많으신 경우가 많아서 좀 그 가격 경쟁력은 있는데 공수가 좀 드는 편이고, 뭐 캐나다라든지 좀 이런 북유럽 쪽에는 그 단가는 굉장히 비싼데 좀
일의 진도는 좀 빠릅니다. 그래서 팀의 성숙도가 높지 않은데 고인력들이 여러 군데 많이 투입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외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의 수준을 맞춰서, 언어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인도 쪽에서는 또 영어가 또 다들 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방금 질문 주셨던 거에 그냥 한번 확인차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제 그 2주 동안 주어진 티켓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염두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가요? 네. 아, 그거에 대해서 따로 퍼니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뭐 블레임을 되게 하거나,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 밀렸어라고 한다든지, 이게 어차피 그 사람이 또 계속 개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문화가 그렇지는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사람이 왜 티켓을 해결을 못했는지, 다른 추가 업무들이 많았는지, 뭐 그렇다고 하면은 상시 페어링 파트너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업무를 떼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추가적인 그런 퍼니시먼트, 그런 체벌, 이제 그런 문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냥 약간 그 퍼니시, 그러니까 질책, 그런 블레임, 그런 걸 말씀드린다라기보다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티켓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생각보다 컸다, 아니면 개발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네네. 좀 더 맞아요. 개발 난이도가 맞아요. 분석한 것보다 더 있었다. 그걸로 맞아요. 인해서 뭐 정해진 2주 혹은 뭐 정해진 기간 안에 본 티켓을 끝내지 못했다. 맞아요. 그런 케이스를 이제 염두되지 않았.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레트로 리스펙티브를 하는 거예요. 매 스프린트마다. 그래서 그때 티켓을 못 끝낸 사람들은 뭐 내가 해보니까 지금 이거 지금 서치 개발하는 단계인데 지금 일라스틱 서치 하는 거 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너무 티켓이 밀려서 지금 안 좋아라고 하니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이제 각 스프린트마다 레트로 리스펙티브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티켓을 끝내지 못했거나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다음 스프린트를 계획을 할 때는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돌리는 툴의 일환으로 레트로 리스펙티브를 진행을 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LG전자 VS 사업본부 폭스바겐 프로젝트 하고 있는 임성현 안녕하세요. 책임입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폭스바겐에 제공하는 AVN을 개발하는 개발팀에 있고,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폭스바겐 내부의 소프트웨어 구조는 사실 저희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크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개발을 하면서 그 폭스바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HMI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에. 그런 입장에서 그 LG전자의 개발자로서 폭스바겐을 대해야 되는 스탠스에 대해서 항상 저는 약간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지만 그 엔드 유저의 상황은 알 수 없으니까 그 폭스바겐이 취하는 스탠스도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그 퍼스트 티어로서 가져야 될 LG전자의 스탠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파트너 회사로서 저희 LG전자 엔지니어가 폭스바겐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어려우시다고 말을? 저희는 일단 HMI 시나리오가 LG전자에 공유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테스팅에 대한 완전한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의무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선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항상 폭스바겐의 엔지니어나 PO나 뭐 PL이나 이런 분들을
기업과 컨택할 때 음,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별거 아닌데 악유가 굉장히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큰 이슈 같았는데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 그런 그 폭스바겐을 대할 때의 자세에 대한 네. 고민이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화도 다르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개발하고 네. 그쪽은 독일에서 하고 계시니까 문화도 네. 다르고 이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일단 기본적으로 내재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뭐 중앙 오픈 코드를 뭐 오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뭐 그 SI 업체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영속적으로 그걸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오픈을 뭐 하지 않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도 LG 화학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치비카우에 또 만들어서 본인들이 또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좀 다들 내재화해서 그 체인을 다 가져가고 데이터도 다 가져가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제가 독일에서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독일 사람들은 되게 공평해요. 페어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불평을 했을 때 이게 페어하다. 공평하다? 네가 이런 말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감정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인티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앞단을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지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그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이것만 주면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PM한테 그 구체적으로 온보딩 미팅을 요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단의 부분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2시간 정도 그 원래 이거 할 때 이제 온보딩 그 미팅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온보딩 미팅을 요청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강하게 나가셔도 그렇게 하면은 아마 페어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아마 저는 충분히 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뭐 저자세로 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클라이언트라는 입장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독일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있지도 않고 그냥 필요하면은 요청하면 그들이 들었을 때 페어하면은 받아들여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제대로 여쭤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저희 조직만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조직이 다 타스크 아니면 프로젝트성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하면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혹은 2명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티켓이 만약에 막 발행이 된다 해도 결국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저밖에 없다 하면은 이 일하는 방식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티켓이 여러 개 발행됐을 때 다 내 서로 거면 그 티켓이. 네, 서로 다른 사람이 먼저 갖고 와서 병렬적으로 처리가 돼야 하는데 맞아요. 저희 타스크 구조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타스크가 사실 비슷한 일하는 타스크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엄청 많은데 그런 조직들에 저랑 또 공통된 업무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타스크라도 모여가지고 서로 뭐 기술을 공유하던가 네. 아니면 티켓이 겹칠 경우에 이거는 너가 해결하고 이건 내가 해결할게 이런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고는 있거든요. 연구센터 안에서. 근데 이거의 장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폭스바겐처럼 조직 구조가 바뀌어야 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뭔가 큰 결심이 필요한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을 좀 강하게 어필하면 좋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은 팀에 신입이 들어왔을 때 또 그 티켓을 혼자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그 친구한테 줄 것도 없거든요. 지금 같은 문화가 돼 있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주니어가 같이 들어와서 배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아예 일이 없거나 아니면 전수를 하지 못하는 지경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좀 추상적이지만 네, 질문 드려봤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리텐션으로 협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게 각 조직에서 티켓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개발자가 그 조직에서 몇 명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성장을 하려면은 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이 되려면 팀이 있어야 팀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니어가 되려면 주니어가 들어와야 내가 시니어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프로모션을 시키고 개발을 하려면은 제 조직과 그 조직이 돼야지 자리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사람을 올리는 거라서 사실 지금 같은 구조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제가 처음에 디자이너도 그랬었는데 저도 처음에 인공지능 센터에 들어갔을 때 100명 중에 디자이너가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한 2년 정도는 좋았어요. 모든 티켓이 다 내 거고 막 내가 하면 다 좋아하고 이러니까 2년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2년이 넘어가면은 저도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디자이너가 들어와야지 나도 시니어가 되고 팀장이 되고 할 텐데 나 혼자 있으니까 뭐 갈 데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디자인 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각각에 있는 뭐 18개 흩어져 있는 디자이너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그걸 한 팀을 만드는 작업을 3년 동안 진행을 했었거든요. 결국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리텐션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개발자들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니까 부서 이동을 하거나 뭐 성장을 하려면은 조직이 안 바뀌면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른 좀 더 넓은 풀로 가거나 넓은 뭐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어떤 풀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약간 엑스퍼트 하이브리드 형태로 약간 매트릭스 구조라고 해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그 층에서 다 팀은 다 달라도 약간 그들이 같이 뭉쳐서 좀 자기들끼리 좀 공유도 하고 도울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평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 평가 라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KPI가 내가 지금 하는 거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조직이나 좀 그런 식으로 돼야지 편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런 매트릭스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조직적으로 안 되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중 리포팅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해요. 그 구조가 좀. 그래서 결국에는 재조직이 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신입이 들어왔을 때는 페어링 프로그램이 쉐도잉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온보딩을 해야 되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지. 내가 코딩할 때도 보고 미팅할 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쉐도잉을 이제 하면서 뭐 미팅 들어갔을 때 요약도 하고 이제 조금씩 업무를 나눠주면서 하는 이제 보통 그렇게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온보딩을 처음에 시키는 것 같습니다. 1년은 긴데. 네. 1년 만년한다면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런 신입 사원들의 과정 아니면 제 후배들의 과정을 좀 성과로서도 인정을 해주나요 혹시? 근데 이거는 어려워. 왜냐면은 폭스바겐은 약간 절대 평가를 해요. 그래서 A는 반드시 20%만 있을 것 이렇게 평가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네가 아무리 잘해도 A, 못해도 A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엄청 고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은 또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중요한 걸 많이 하는데 다 똑같이 나눠 먹으니까 인센티브도 다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좀 갈증은 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신입이 들어왔을 때 약간 다른 사람들의 퍼포먼스에 좀 같이 묻어서 조금 좀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가 또 있기는 합니다. 조금 장단점이 있는데 네. 좀 공평성 있고 대신에 아주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맞아요. 사람한테는 조금 불리할 맞아요. 수도 있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주신 김소영 카야 전문위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